안녕하세요, 닥터효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질문 많이 받는, 리판 레이저 덕분에도 질문을 많이 받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색소 고민, 흑자랑 기미, 이거 뭔지에 대해서 오늘 그냥 이거 보시면 딱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딱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판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리판 레이저는 기본적으로는 색소를 치료하는 레이저입니다. 그 중에서 VSLS라는 기술을 적용한 Q-스위치 532 레이저인데요. 이 방금 어려운 말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드리면 VSLS라는 거는 혈관을 침범하지 않고 색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맨 마지막 약자는 서저리, 그러니까 수술이란 약자를 쓰거든요. 혈관을 보존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술과 같은 레이저 시술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판 레이저는 뭐냐? 표피성 색소를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색소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를 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레이저가 리판 레이저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레이저는 리판 레이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흑자입니다. 흑자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이 들면 생기는 거, 햇볕 많이 받으면 생기는 거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정답입니다. 나이 들면 생기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생깁니다. 기미는 우리가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는 그 세포들이 세포수는 그대로인데 활성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데 흑자는 세포수 자체가 늘어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다르냐? 기미는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아니면 질환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임신과 출산 같은 소모성 질환, 그리고 몸에서 콜라겐 소모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피부가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세포를 복제하는 거죠. 똑같은 세포를 복제해서 나랑 똑같은 군인을 한 명 더 만드는 거, 그게 세포들한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세포를 복제할 힘이 떨어지니까 색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패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는 상태. 그런데 흑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햇볕을 많이 받던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뭔가 피부가 내가 즉각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자극이 오래오래 쌓인 겁니다. 그 자극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내가 방패를 만드는 군인을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노클링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에서 햇볕을 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흑자가 잘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흑자가 잘 생기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광대 위, 그 다음에 턱 주변, 그리고 이마까지. 가끔은 코에 생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일광성 흑자는 노화와 유전적 프로그램과 햇볕의 자극에 의해서 멜라노사이트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까 같은 기미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사이트가 과활성화된 상태를 진정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가 나랑 똑같은 세포를 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미는 점점 개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개선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기미한테는 올바른데요. 왜냐하면 기미가 과활성화된 상태인데 우리가 공격을 섣부르게 하게 되면 걔들은 방패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 흑자 같은 경우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 토닝을 많이 하신 분들, 토닝을 10회, 20회, 30회 해도 어느 정도는 옅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흑자가 없어지는 상태로 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흑자는 그 방패를 만드는 군인들을 싹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닝이란 것은 낮은 에너지로 얼굴을 전반적으로 밝게 만드는 건데, 특정 진한 색소에 그 토닝 에너지를 쏜다고 해서 그 특정 색소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특정 색소를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를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색소에 정확히 흡수를 시키는 레이저를 강하게 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물리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1번, 칼로 도려낸다. 당연히 그 색소세포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만큼 흉터는 엄청나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럼 2번,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병변만 싹 깎아낸다. 우리가 점을 제거하듯이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력이 출중한 경우에는 흑자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누가
이렇게 넓은 흑자들이 얼굴 군데군데 있고 매우 얇은 층인데 깎아내는 레이저를 정확하게 그 모양에 맞춰서 깎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깎아낸다고 하더라도 칼로 도려낸 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안전하겠지만 이것 또한 색소 침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색소 침착을 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에 의한 상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를 이용해서 흑자를 제거하는 방법은 매우 즉각적이긴 하지만 염증 후 색소 과침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3번, 색소 레이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색소 레이저를 쓰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팟이 되겠습니다. 리팟은 VSLS 기술이 뭐냐면 피부에 아주 차가운 면을 대버려 가지고 얼려서 혈관이 완전 수축돼 버리게 합니다. 근데 색소는 얼지는 않아요. 근데 혈관은 수축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면 혈관에는 레이저가 작용하지 않고 색소 세포에만 레이저가 작용하게 됩니다. 색소만 레이저를 먹고 색소만 떨어지면 혈관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칼로 도려내든 CO2로 깎던 피가 나게 돼 있습니다. 피가 난다는 거는 혈관이 손상을 받았다는 거고,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건드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VSLS 기술을 이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색소만 레이저를 빵 쏴버려 가지고 색소를 걷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리팟의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리팟 말고 그러면 레이저로도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피코 레이저, 그 다음에 나노 레이저 뭐 많잖아요. 이런 레이저들로 그거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 적절한 에너지 값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요. VSLS 같은 관행각 기술을 하면서 피코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흑자 색소 밑에 기미 색소가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VSLS 기술을 이용해서 얘를 제거한다고 해도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염증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밑에 있는 기미를 만드는 색소 세포들이 활성화가 좀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리팟 한 자리에도 색소가 조금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리팟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시기가 조금 지나서 리팟을 한 번 더 하거나,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아니면 주변부에 피코 레이저나 나노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부 색소들이 올라온 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팟은 여러분들께서 포기하고 계시던 흑자 색소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레이저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다양한 색소들이 있으니까 흑자를 제거하면서 자신감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색소들도 또 제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